말씀드릴 주제는 탄소 중립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물산업을 도약시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상호 회장님께서 제가 밤배기를 타고 왔다고 했는데요. 제가 어제는 이틀 전이죠. 시차 때문에 이틀 전에 비행기 타고 오늘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제가 학회에 참가했었는데요. 그 아메리칸 워터웍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미국 이제 그 수도 협회 학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완전히 그 컨퍼런스 형식이라서요. 한 15,000명 정도 참석하는 큰 학회거든요. 그래서 미국 50개 주에 있는 모든 그 수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관련된 엔지니어들, 그 다음에 공무원들 다 참석하는 큰 학회고요. 제가 이제 그 상하수학회 부회장 대회로 참석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참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3일 동안 공적으로 있었는데요. 매일 그 주요 행사에 끌려다녔어요. 근데 첫째 날 제가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오늘 점심은 또 공짜로 해게 됐구나 싶어서 갔거든요. 근데 그 밥 먹는 자리가 그 AWW 이사회 멤버들이 이사회하고 밥 먹는 자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 인터내셔널 멤버를 특별하게 추천을 했는데 그게 한국 멤버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멤버들 보면 뭐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각 50개 주에서 오는 그 최고 높은 그 체어들 그런 사람 다 오고요. 그 다음에 뭐 그 굉장히 뭐 자일렘이나 그 다음에 큰 물회사, 물론 회사의 뭐 사장들, 그 다음에 부산 그런 사람 다 오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사에서 우리가 이제 그 같이 점심도 먹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인사도 시키고 또 회장이 또 이름도 보면 인사도 시켜주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해주나 싶었는데 그때까지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오라고 하니까 가긴 갔는데 굉장히 좀 감격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 저녁에 또 전공을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보고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뭐 굉장히 높은 사람들 뭐 회장, 부회장 해서 테이블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한 요 정도 되는 방에 테이블이 한 30 정도 있었는데 거기가 제 이름도 딱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장이 또 얘기할 때 이런 서랍 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오신 뭐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회장, 부회장, 뭐 전임 회장, 후임 회장 뭐 얼굴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이제 가면은 사실 미국 사람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끼리 얘기하고. 근데 미국 사람들 가서 막 얘기를 걸고 니는 뭘 하는 사람이냐, 나 이거 하는 사람이다 하고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뭐 BTS급 대우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수상공사가 이제 그 세션도 2개 만들어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발표 주제가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이라든가 AI 정사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 그 정도 기술로 발표한 데가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발표하는 게 굉장히 무식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술들이 굉장히 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리고 그 첨단 기술을 미국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논문을 쓰는데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야 그게 실제 있으면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컨퍼런스장이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옛날에는 그 국제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이 있고 현장에서 한번 지원을 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사용해 주겠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요. 우리 그 한국 부스에서 어떤 센서를 만든 업체였는데요. 그 센서 만든 업체가 마침 거기 로봇 필터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사장이 이제 또 한국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불러오면서 이게 뭐 하크에서 만드는 기술인데 이게 한국에 있으면은 내가 하크 갑질에 못 사겠다. 한번 써주겠다 이거를 이렇게 바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국의 이제 물 관련 기술에 대한 위상이 가고 같지 않구나. 물론 거기는 이제 수상공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요즘 이제 그 컨퍼런스에 나가면 수상공사 위상이 뭐 일본에 있는 메타워터 이런 데는 뭐 거의 변방에 있는 변두리 회사고 굉장히 그 수상공사가 큰 그 대우를 받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 노력한 결과이고 이 수상공사가 써주고 우리 한국에서 개발한 어떤 기술이 있으면은 그 기술은 이제 거의 BTS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가 물산업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 물산업에 대한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들이 개발했을 때 이제 해외 진출해서 우리가 팔아먹는 거는 이제는 정말 옛날 같지는 않다. 정말 그 뭐 K 문화 그죠? 수상호 이름 잘 지었어요. K 모트라고 옛날에 이름을 지으셔가지고 그러니까 K 요즘 잘 나가는 K 문화 정말 이거는 BTS 그걸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그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가서 VR 대접을 받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다른 걸 느꼈어요. 제가 AWA 그 컨퍼런스는 거의 매년 갔거든요. 근데 2000년대, 10년대, 2010년대 갔을 때는 거의 미국 사람도 얘기가 못했거든요. 회장은 그냥 이 전시회 지나가 저기 회장 지나가네 정도였지 뭐 악수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는 정말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정말 이제 위상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오버해서 기술을 개발해도 이게 적용이 되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 물산업 발전에 그 어떤 촉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된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먼저 그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사무소 시설에서 나오는 탄소들, 그다음 기술적인 방안들, 그다음 물산업 도약하는 순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탄소 중립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와이에 있는 그 마우나 노아이 그 측정소에서 CO2를 재보니까 CO2 계속 증가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옛날보다가 대기 중에 CO2가 거의 100ppm 정도 증가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지구 온도 6도씩 높아지면은 우리 대규모의 생명체가 멸종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도씨가 굉장히 크리티컬한데 2도씨를 이제 그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탄소량이 7,900억 톤인데 우리가 이 3분의 1을 썼다. 그래서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많은 이제 걱정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 기후 변화 그 협약이 이제 그 2016년도에 그 반려가 돼가지고 2020년에 이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해가지고 2021년부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담을 국제협약으로 이제 반려가 됐고 당연히 저희도 이제 사인을 했고요. 이때 이제 뭐 넷제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해준 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내용이라서요. 좀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환경부에서 만든 정책인데요. 여기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물 절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적게 쓰면 탄소가 줄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적게 쓰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갈로에서 새고 있는 물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 흐름 전 과정에서 이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노후 산소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제 노후 불활경 시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비하는 그런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부 정책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우리 물 관련 분야에서 탄소 정책은 기존에 좀 시장에 적응하는 기존에 좀 환경에 적응하는 전략하고 그 다음에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전략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 환경부에서 이 정책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소에서 우리가 이제 그 탄소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 발생한 양을 산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이제 2010년도에 그 미국에서 발표된 저널에서 따가지고 온 건데요. 이쪽에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모든 그 가로등을 다 켠 불빛입니다. 이때 들어가는 에너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하수도 분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미국에 있는 모든 가로등을 켜는 에너지보다가 이 상하수 시설을 켜는데 들어가는 그 사용을 그 돌리는 들어가는 에너지가 훨씬 많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요게 이제 그 요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69 테라와트시인데 비해 가지고 요걸 다 표현한 양은 51 테라와트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물협회 IWA에서 그 도시의 상수만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전 세계 온실가스에서 3에서 8%를 차지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정말 많은 그 에너지가 상하수도에 들어가고 그 상하수도에 들어가는 에너지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탄소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그 우연히 연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이 정상에서 탄소가 얼마나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 사용량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가지고 탄소가 이제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생산량하고 전력량을 좀 봤거든요. 그랬더니 데이터가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많으면은 그 탄소가 좀 적게 발생하는 것 같고요. 생산량이 적을 때는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좀 데이터가 이렇게 그 높은 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취수하는 과정이나 송수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송수하는 거리가 되게 멀다는 얘기죠. 그래서 송수나 취수하는데, 도수하는데 상당히 좀 거리가 길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또 생산량하고 탄소 발생량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 봤더니만 이 정도에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작은 부일수록 좀 이렇게 변화가 심하고요. 이 정도에서 이제 그 생산량하고 탄소 발생량이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정별로 봤을 때는 이 급속유화 공정이 좀 적고요. 그 다음 고정수 공정은 오존하고 활성탄 그 돌릴 때 상당히 많은 이제 그 탄소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존하고 활성탄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탄소가 나온 것 같고요. 거의 뭐 2배 이상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물이 나쁜 경우에 저희가 보조정수를 쓰기 때문에요. 모든 수준이 나빠지면은 그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발생한다. 뭐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막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데이터가 좀 국내에 많이 좀 축적이 안 돼가지고요. 한 개 정도 데이터로 봤기 때문에 이건 좀 신빙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상에서 그 물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 가지고는요, 이 전과정 평가를 해가지고 이 치수에서부터 그다음 수돗물을 이제 가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그 탄소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분석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탄소 성적 인증 표시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정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제조원 단계, 뭐 제조 단계에서 얼마나 이제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게 되고요. 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 탄소 성적 표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내에 있는 어떤 정산에서 이제 그 탄소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이런 걸 한번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요. 원소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탄소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원소를 취수해 가지고 정상에 있는 그 착수원까지 가는 도수 공정에서 굉장히 많은 그 탄소가 이제 발생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AC라고 하는 약품, 그러니까 음집 침전할 때 쓰는 약품이거든요. 이 약품을 이제 생산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이 정도의 탄소가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비하면은 상당히 적은 그 탄소 발생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치수하고 그다음 생산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 치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탄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정상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얼마나 톤당 얼마나 많은 탄소가 나오는지 보니까 이 정도가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적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에서는 이 탄소 발생량이 좀 적게 나오고 있다는 그런 걸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A부터 그 I까지 14개의 정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얼마나 많은 각 정상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공정별로 나오는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치수부터 해가지고요. 착수, 혼화, 응집, 침전, 여과, 소독, 송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녹주나 탈수 같은 공정에서 이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발생했는지 봤는데요. 보니까 일단 그 치수하는 공정에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탄소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정상에서 정수를 만들어 가지고 배수입까지 보내는 이 송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발생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많이 좀 차이가 나지만요. 일반적으로는 치수하고 송수하는 과정에서 이 장거리 물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그 펌프에 들어간 에너지가 상당히 많은 그 전기를 사용하고 그 전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탄소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제가 이제 이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전력하고 약품 뭐 다른 걸 비교해 봤더니만요. 이 전력이 뭐 91.3%로 굉장히 많은 그 탄소를
발생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분석한 자료뿐만 아니고요. 다른 자료도 보면은 환경부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이 치수라든가 도수라든가 송수하는 과정에서 거의 96%의 탄소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관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면은 상당히 많은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생산량하고 전력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이건 이 전체 우정입니다. 뭐 고도라든가 일반 급속력가 모두 포함해서 봤을 때는요, 이 생산량하고 그다음 탄소 발생이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전력 원단을 가지고 우리가 탄소 발생량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R 제곱이 0.86이 나오거든요.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자료가 나오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고도 정수만 단독으로 본 겁니다. 단독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력 원단위하고 배출력을 봤을 때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도 정수가 없는 급속력 구정이 돼가지고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 전력 원단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R 제곱은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쓸만한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전력 원단위만 알면은 탄소 발생량을 계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상소 통계에 보면은 모든 정상에 전력 원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정상에 대해 가지고 뭐 이런 공식을 쓰면은 굉장히 쉽게 탄소 발생량을 좀 계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시에 있는 정상에 대해 가지고 탄소 발생량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제가 요거 이제 본 연구 과제로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이 상소 통계에 있는 자료거든요. 이 상소 통계하고 발생량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싶었는데, 이 상소 통계에 있는 탄소 발생량 계산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계산한 사람도 이거 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는 자료 가지고 했는데, 이 통계 자료조차도 탄소 발생량에 대해 가지고 좀 약간 잘 모르고 그냥 계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또 우리 뭐 탄소 관련 홍보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돗물에서 얼마 정도의 이제 탄소가 발생하는지 여러 가지 책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책자를 보면은 수돗물에서 0.32가 나온다 톤당.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0.3이 나온다. 그 다음 여기는 0.5가 나온다. 이렇게 상당히 좀 데이터가 혼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데이터를 보면은 여기 이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나온 값을 이용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수돗물에서 나온 탄소 값이 이게 여기다 물어봐도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왜 이 값이 나왔는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해외 또 뭐 저널을 보거나 해서 이제 만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내 생각에는 한번 수학공사에서 이런 것도 한번 정확히 한번 체크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편적인 값에 대한 좀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 편적인 값이 있어야 우리 정상이 우리 수소사업소가 뭐 탄소를 많이 배출하지 적게 배출하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한번 가장 최근 데이터로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 가지고 기술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제가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뭐 AI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주지는 않고 여러 가지 답을 주길래 제가 정리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수돗물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를 써라, 인프라의 효율성을 강화해라, 카본 오프세팅을 해라, 물절약을 해라, LCA 분석을 해라, 혁신 신기술을 써라, 시민들과 협력해서 물을 아껴라, 기후변화에 적응해라. 100점 줘야 되겠다. 상당히 정확한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이제 워터 에너지 카본 넥서스거든요. 이 카본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송수망이 길어지면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송수망을 줄일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도수하는 길이가 길어지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우리 동네에 물이 없는데 도수를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물하고 에너지하고 카본을 좀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보만 보거나 에너지만 보면은 약간 좀 다른 해석을 만들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세탁기가 에너지는 적겠을 물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워터하고 에너지하고 카본을 같이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의 출처가 뭐 그 화석연료인지 재생에너지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WA에서 그 분석한 자료인데, 우리가 이제 상하수도에서 탄수님을 잘하면은 이 수도 실험만 잘해도 0.6%, 그 다음에 효율적인 물관리를 하면은 17%, 그 다음 탄소 중립형 물관리 국가를 만들면은 막 20%까지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 물관리가 탄소 중립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물관리 탄소 중립형 상수 시설 만들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물고기처럼 그려가지고요, 물 공급 과정이라든가 뭐 인력이라든가 소비자의 물 전략이라든가 이런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가 이제 그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그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물 공급 과정에서 이 탄소를 많이 이제 그 배출하기 때문에요.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또 피드백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화 시키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고요. 특히 이제 그 펌프가 에너지를 정말 많이 씁니다. 아까 그 회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뭐 한 달 전기료가 50억 나온다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그 전기요금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펌프의 효율 그 1%만 진력해도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펌프의 효율을 좀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탄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물이 새는 걸 또 막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탄소를 그 절감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파이프의 거칠기만 좀 이렇게 조정을 해줘도 그 펌프에 그런 에너지가 줄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그 IWA하고 와클립이라고 하는 데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 시스템에서 탄소가 발생하고, 그 다음 이를 줄일 수 있는 뭐 평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도 사업자들이 어떤 의사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우리나라도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좀 그 현지화시키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와클립은 좀 적용을 해가지고 뭐 멕시코라든가 태국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뭐 조금 이렇게 손을 해줬을 때 좀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뭐 사막 지역이라서 물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누수를 줄인다거나, 그다음 하폐수를 재이용한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온실가스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도 이 뭐 펌프의 이제 효율 개선이라든가, 그다음 하수 시스템을 정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탄소를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국가별로요 굉장히 좀 야심찬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뭐 그린하우스 가스를 80% 줄이겠다. 뭐 이런 또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운영을 좀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회복하고, 에너지를 해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전기에 대한 카본 옵셋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2050년까지 뭐 CO2를 뭐 80% 줄이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수학공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짜는 거는 굉장히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좀 가도화 싶을 정도로 해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산업을 그 도약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일단 제가 시장을 한번 봤는데요. 이 물산업하고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시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만 가지고 이제 시장을 봤을 때는요. 이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시민사회 압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같은 협약, 그 다음에 이 탄소에 대한 뭐 그 정치권의 걱정,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탄소 중립 관련된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TTP랑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만 투자도 해야 되고 신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효율도 개선해야 되고 또 재생 가능 에너지도 만들어야 되고 환경 구조도 있어야 되고 뭐 솔루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려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물산업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환경 규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가 있으면은 좀 시장 수요가 좀 커지게 되고 그래서 정부의 이제 그 핵심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산업을 도약시킬 때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와주면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돈을 써가지고 어디서 회복할 건지 이런 것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실행 가능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수돗물은 이 수압과 수질과 수량이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그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뭐 탄소를 줄인다거나 얼마까지 줄인다거나 신재생을 얼마까지 쓴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의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 굉장히 시장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수돗물 안전을 이제 그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스마트화 기술을 많이 했는데 이런 스마트화 기술이 물 절약을 해가지고 또 산중에 많은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기술을 좀 과감하게 더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탄소 줄이면서 그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정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미래에는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스마트 도시를 만들면서 각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물을 줄이고 누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비율화시키고 탄소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종합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탄소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분석한 바로는요, 탄소립의 중점 핵심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면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거 예상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물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은 해외에 많이 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K컬처에 붕해가지고 우리가 또 좋은 물 기술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후 시설의 이제 보유라든가 또 시설의 개보수화를 할 때 에너지율을 줄이는 뭐 탄소를 절감하는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은 굉장히 이제 시장 선점에 중요하지 않나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그만 스마트 기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누수 개발 시스템 개발, 그 다음 펌프 운영 최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또 신기술 개발을 하면 또 우리가 그 물 관련된 그 탄소립 시장을 그 선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재생 가능 에너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을 또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전체로 봤을 때는요, 이 탄소립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굉장히 큰 시민사회 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 압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런 이제 그 탄소립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일단 노후시설을 개량하고요. 왜? 효율이 향상되니까요.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또 물산업을 도약시킬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로 삼으면은 굉장히 우리 그 물산업 도약의 그 기회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